기존에 알고 있던 주도주들이 네. 조금 쉴 때가 있습니다. 아, 실적 발표할 때 조금 쉽니다. 네. 완전 좋습니다. 4, 5년치 다 계속 좋아요. 그거는 성장 중인 건 맞거든요. 성장 중인데 얼마큼 내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일 거라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뭐 옆집 형 지금 따블란 거 봤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2007년도 8년도에 차이나 펀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차이나 펀드 몇 년 쉬었습니까? 재개월 7, 8년 쉬었어요. 네. 대시세는 한번 나왔습니다. 네. 이미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시세를 어떻게 먹을까? 두 번째 시세를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한 3달 정도 된 좀 그날 약간 좀 신선함이 살짝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 원전주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전으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이걸로 정말, 뭐 네. 순식간에 부자 됐어요. 제가 아는 분도 집 하나 사고 싶다고, 아니 형님 돈 갑자기 생기셨냐고 했더니 이제 이걸로 뭐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면 돼? 뭐 이러던데. 근데 요즘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지금은 우리 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는 좀 네. 국내 시장의 시즌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알고 있던 주도주들이 네. 조금 쉴 때가 있습니다. 아, 언제 쉬냐면은 실적 발표할 때 조금 쉽니다. 네.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을 미리 당겨왔는지 당겨오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2차전지 보십시오. 한 3, 4년째 당겨서 그렇죠. 올랐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높다 안 높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적어도 실적 발표 시즌 전에는 한 번씩은 흔들리긴 합니다. 최근에 원전뿐만 아니고 조선, 방산 같은 조방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다소 한 번씩 흔들렸었던 이유도 각각 섹터별로 이유는 있지만 실적이 여기에서 였을 때 더 올라가는 거는 너무 이미 주가가 이만큼 왔다, 이런 네. 논리가 클 거예요. 일반적으로 잠시 쉴 때 7월에서 8월 사이가 많이 쉽니다. 여태까지 국내 주식의 특징상 지금은 그런 시즌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두 개 종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섹터 내 안에서도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한 종목은 컨센보다 상해가 나올 거고 하나는 안 나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롱숏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팔아버리죠. 그러면 이 섹터를 그때는 그 올라갈 때, 조용히 올라갈 때는 아시다시피 다 같이 쫓아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내가 3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2개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실적이 있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7월에 넘어오면서는 반기가 지난 거잖아요. 상반기 때 실적 혹은 주가가 이런 쪽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지 않겠습니까? 좋으니까는 그 종목을 들고 있었던 소위 펀드라든지 혹은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한번 확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치고 갈지 안 치고 갈지의 영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실적이 다시 또 나아져야 된다. 예. 근데 그 실적 눈높이가 종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이 할 일은, 이미 오른 건 아는데 내가 지금 째려보고 있는 그 A라는 섹터의 B라는 종목이 실적이 얼만큼, 컨센서스가 얼마인지 요거를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체크해줘야 되는 건 그 종목을 하나의 증권사가 커버하지 않지 않습니까?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D 증권사, 이 4개의 증권사가 커버하시면 그분들이 얼만큼 추정치를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실적 발표 시즌 좀 어려워요, 매매가. 아, 실적할 때는. 네, 좀 어려워요. 실적 시즌 때는. 예, 차라리 조금 실적이 끝나고 네. 제가 좋아하는 내러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스토리가 반영되는 시즌은 또 8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럴 때 하는 것도 일단 전반적인, 굳이 원전이 아닌 일종의 좀 뭐 팁, 일종의 좀 이렇게 뭐 순환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 과거에도 약간 좀 7월에 약간 뭐 좋고 또 많이 8월에 안 좋고 막 왔다 좀 그때 좀 어렵지 기억나시죠? 않나요? 네. 대부분 네. 웬만한 주도 섹터가 네. 그렇게 좀 부침을 겪었던 그러니까요. 적이 있고, 주식을 오해하셨던 분들은 대충 그때 잘 팔고 여름 휴가 가세요. 휴가 좀. 가고. 예. 네. 이것도 이제 예전에 좀 주식을 많이 하셨던 그 전업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 형님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막 가다가 네. 이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정신 차려지잖아요. 네. 잠깐만, 내가 이게 지금 PER이 몇 배야 네. 하면서 갑자기 또 계산을 좀 해보게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답은요, 주식을 조금 들고 있으면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많이 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특히 지금 시즌에 많이 털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팡팡 흔듭니다. 팡팡. 네. 저희가 뭐 차트가 항상 만능 지표는 아니지만 꽤 봐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5일선 위에 있던 종목이 나갔다 오니까 20일선 깨 있어요. 팍 네. 해버리면 겁나죠. 거래도 이만큼 터져 있고 수급률을 보니까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예요. 네. 이러면 무서워요. 또 그런데 번 것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거 확정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특히 있고. 2달 전에 5월달에 잘 들어갔는데 네. 혹은 6월달에 잘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한 30% 수익이 나다가 가끔 보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수익 나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수익 난 거 다 표현이 그런데 토해요 다. 네. 이러면은 헛헛하죠. 헛헛한데 그래도 제가 실적 시즌에 뭐 섹터를 일설드리는 것보다는 좀 조금 더 이런 마인드와 자세 그리고 원래 특징을 좀 더 강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하드합니다. 실적 시즌에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조방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선방산 원자력 뭐 이렇게 계속 같이 묶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흐름이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세 가지 섹터의 특징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고요. 네. 수주는요, 우리가 당장 올해 끝나지 않고 내후년, 내후년. 지금 원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원전은 4년치, 5년치 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인프라 하더라도 3, 4년 걸립니다. 이거는 AI 낙수 효과 때문에 데이터 센터 좋기 때문에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뺄게요, 제가. 다 빼고 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네. 와중에 둔 에너빌리티가 SMR 수주, 가스터빈 수주 이런 네.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 막상 자료 열어보면요 2030년 써 있어요. 아. 25년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2030년도를 막상 얼마 전에 이제 3천 뚫었는데 한번 내가 볼 수 있을까? 3천도 났었는데 2030년도예요. 목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 자체가. 네. 그걸 당겨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특징 자체가 보면은 어쨌든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적어도 캐파를 계속 증설을 시키고 있어요. 뭐 27년도까지 1조 넘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는 그거는 성장 중인 건 맞거든요. 성장 중인데 얼만큼 내가 싼 가격에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일 거라는 거예요. 대시세는 한번 나왔습니다. 네. 이미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시세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용을 쓰고 하더라도 두 번째 시세들을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싸게 사고 많이 안 사면 돼요. 너무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조금 샀을 때 내가 그때부터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뭉태기 물량을 확 사버렸어요. 완전 좋습니다. 4, 5년치 다 계속 좋아요. 그 중장기 프로젝트를 내가 하려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분들은 뭐 옆집 형 지금 따블난 거 봤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2007년도 8년도에 차이나 펀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차이나 펀드 몇 년 쉬었습니까? 재개월 7, 8년 쉬었어요.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모든 이런 중장기를 당겨오는 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원전 좋은데 4월달, 5월달 보세요. 지금 정권가 안 받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때는요 다 안 한다 그랬어요. 또. 맞아요. 완전 안 좋다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 지금 그때. 뭐 저기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제가 정책이 잘 말씀 못 드리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다 절레절레 그때 했어야 됐어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SMR 시작하고 있었고 네. 5월달 6월달 뭐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나오면서 SMR 증설을 계속 시킨다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지나오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즌 2를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중인데 또 여쭤보죠. 종목 뭐 해야 돼 하시는데 기존에 좋았던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게 좀 맞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원전 해체도 있고요. 부품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저도 해체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테마성으로 나중에 붙을 걸 하느니 그 하나씩 열어보세요. 시가총액 1,000억 3,000억이에요. 열어보면 실적 잘 안 나오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전 계열사 안에 있는 것들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단순하게 원전이다. 이게 좋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거를 리스크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서 너무 많은 그 실적을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회사는 좋지만 주가는 너무 좀 약간 높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겨온 주가가 지금 나중에 봤을 때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들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비교하는데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원전만 가는 시즌이 아니고 주도주들이 멀티가 몇 개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것도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5월달, 4월달 원전만 갔어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좋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게 아까 우리 상법 개정도 얘기를 했고요. 네. 시장은요, 물론 유동성이 밀고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 중심을 움직이는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 안에서 진짜로 주도가 될 만한 섹터 내에서 무사하게 사타 팔았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어날 수 있고 이미 3달 됐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할지 다소 지금 입장에서는 시즌2를 기다리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를 그 자세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방산은 어떻습니까? 방산은 또 뭐 높다라고 하다가도 또 계속 전쟁 터지고 하니까 아닌가 보다 더 가나 보다 막 이러고 있는 얘기도 있는데. 휴전한다 그럴 때 빠질 때도 웃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한다고 오르는 것도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휴전이랑 수주랑 무슨 상관인데 휴전 스탠스 러시아랑 나온다고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러티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실적 시즌 이미 말씀드린 이유도 지금은 내러티브가 통하지 않는 7월은 실적 시즌입니다. 뭐 방산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대표주가 있죠. 현대로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각 별로 지금은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이것도 공부입니다. 방산 섹터의 2분기 실적 프리뷰가 발간이 되고 있어요. 증권사별로. 그러면 증권사의 방산 섹터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회사 탐방을 가서 혹은 전화를 하던 혹은 리서치를 통해서 2분기가 얼마큼 나올지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추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추정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기존 추정치보다 높아지는지 떨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전쟁이 나고 안 나고 네. 수주가 얼마 나고 이거 안 중요합니다. 실적이 지금. 중요하다. 예. 네. 오히려 그런 내러티브를 가질 거면 8월에 하세요. 8월에 정말로요. 그런데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는 보니까 뭐 좋게 되는데 한두 군데 뭐 좀 약간 슬로우하게 이렇게 하는데 3분기부터 좋아진대요. 2분기 안 좋고 그러면은 2분기까지 죽어도 안 움직여요. 그런 것들은. 그럼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마지막에 3분기 좋아지는 것들을 사부작 매수를 들어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방산 좋습니다. 워낙 수주가 너무 빵빵해서 그렇게 올라도 PER 이렇게 높지 않아요. 막상품. 네. 50배, 60배 이렇게 안 나와요. 20몇 배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기껏해야 30배 정도 나오는 수준이니까 막상 그런 뷰도 올라갈 때 빠질 때 보면 비싸다 그러죠. 전문가들 TV에서 보면 열받게 얘기해요. 내 거 빠지는 거 보면은 비싸다 그러고 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시즌 자체가 워낙 좀 엄격하게 실적을 보는 원래 시즌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바이오를 이제 봐야 된다. 이제 뭐 순환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바이오가 또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이오 쪽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내내 수급과 아이디어 네. 참신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이디어 어떠신가 싶어요. 코스피가 3,100이 갔는데 물론 상법 개정과 여러 가지 실적이 좋은 거를 원위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스피만 주식인가? 국내 주식은 코스닥이 갈 때는 세게 간다. 4년 전 보시라. 코스닥이 2차전지 갈 때 네.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을 상반기 했다. 라는 전제가 맞다면 첫 번째로 바이오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인데 바이오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바이오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코스닥이 갈 거면 바이오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4.4, 4.3, 4.5 정도의 미국 10년물 국채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4.5를 마지노선으로 보거든요. 4.5 안에 밑으로 떨어지면 바이오 해볼 만한 시기. 위에 올라가면 바이오 어려운 시기예요. 금리와 바이오의 그럼요. 상관관계. 금리가 떨어져야 바이오로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당연한 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지 아까 제가 삼성전 얘기 드리면서 매크로 잠깐 흘려드렸는데 이거죠. 하방에 금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맞다면은 이런 컨셉으로 바이오를 조금씩 접근해야 되는 시기. 하지만 지금 촬영일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바이오가 제 입장에서는 들어올랑 말랑해요. 네. 아직 저희 주표현으로 선수 입장을 안 했어요. 아직. 아직은 다른 데서 지금 경기 맞아요. 뛰고 있군요. 맞아요. 네. 선수 입장을 해야지 그때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바이오는 늦지 않거든요. 네. 좀 움직이는 거 보고. 그래도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채널의 특성상 약간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러시라면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뭐 해야 되는지 많이 그냥 종목을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바이오는 정말로 많이 회자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요 이게 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이해 못해요. 바이오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것을 또 바이오를 물론 딥하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딥하게 공부를 하면은 손절을 못 쳐요. 라이센스 아웃을 실패했을 때 왜냐면 무조건 될 거예요. 이 기술은 내가 인생을 걸었어요. 네. 그런데 바이오에 인생을 거셨던 분들 치고 10배 난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근데 10배 났을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빠질 때까지도 못 팔아요.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파신 거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대단하신 거고요. 주식은 포트폴리오 꾸러미인데 그 안에서
일부 포트를 자를 수도 있어야지 다른 것들을 살 수 있고, 혹은 바이오는 흔들릴 때 못 버티게 하니까. 네. 실적이 너무 변동수가 실적이 크고. 원래 실적이 네. 원래 없으니까. 그냥 다 적자고 막 하니까. 그러다 갑작스럽게 뭐 의견 안 나온다 네. 이러면 청천벽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랑 좀 돈을 벌어주는 회사면 좀 믿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바이오 그런데 쪽은. 대부분 우리가 핫하게 보고 있는 바이오라고 하는, 우리가 제약이라 안 그러고 바이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도 제약 쪽은 전통적으로 원래 좀 싼 종목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땡땡 제약, 네, 뭐 무슨 개보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매매 안 하시잖아요, 사실. 결론은 바이오를 보신다는 전제 있으면 일부 변동성을 알고 바이오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꾸러미를 조금 사거나 혹은 나눠 사거나. 근데 지금 시즌은 아직까지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들어올랑 말랑 하는 거 제가 보면 며칠 안에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때 하더라도 늦지 않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걸쭉한 성과 낸 게 큰 종목 중에 하나 유한양행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정말로 대단한 일이 한 거죠.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죠. 이런 것들 거로 조금씩 찾아보신다면 몇 개 안 됩니다. 10개 안쪽이니까 오히려 다 알려진 거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도 지금 뭐 앞으로 뭐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좀 이제 기대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아질 수도 있고 기대도 있을 수 있다 이러면 화나시죠. 실적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기본일 것 같고요. 엔솔 기준으로 엔솔이 1분기 때 AMPC,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생산세 공제 통해서 흑자 실적이 적당했고 2분기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잘 나왔어요. 그런데 1분기 때는 AMPC를 제외하고는 적자였고 네. 2분기 때는 AMPC를 제외했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긴 한 거죠. 네. 그리고 영업도 너무 잘했고 기술력도 좋은 회사고요. 그런데 엔솔이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 혹은 시장 메시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IR을 할 때 3분기가 좋아집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기업 현장 일하시는 분들, IR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현장의 노력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왜요? 되겠어? 아직까지 뭐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보조금 지금 일몰될 것 같은데 다 없앤다는데. 예, 이런 식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가셨던 것 같고, 그것을 이겨내고 실적이 흑자로 꽝꽝꽝꽝 날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이 시장에서 발현될 때가 맞지 않겠습니까?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할 게 없을 때는 미리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이미 지금은 다른 게 막 다른 가니까. 것들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와 보유자의 측면으로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유자분들은 일단 아까 제가 공매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공매도 쇼커버가 생각보다 날카롭고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2차전지 이쪽은요 수급적으로 어떻습니까? 텅텅텅 소리 나는 빈집입니다. 네. 더 이상 팔 분도 없고요. 기관 외국인들 이미 팔아가지고 더 팔 것도 없어요. 공매도만 사부작 쌓이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뭔가 정부에서 한국판 IRA법을 실질적으로 라든지 네.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워킹하고 있지 않은데 왜냐면 언제 워킹을 할 거냐면 실적도 살짝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북돋아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인데 시장 분위기가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하는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너무 올라서 밑에 거를 쳐다보는 신관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언제 그러냐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쪽을 많이 쳐다보는 다시 이제 또 이제 내러티브로 정확하십니다. 가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 실적 발표 때는요 조금 아프고 조금 냉정하다고, 전 실적 발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2차전지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 시기를 좀 인내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미 반영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물을 탈까요? 혹은 더 할까요?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 하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요 여태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소위 빠져나오시려고 빨리 원금 복구 하시려고 더 사시는 거거든요. 제가 상담해본 결과는. 그렇죠. 근데 이미 50% 60% 빠져 있잖아요. 제대로 물타기가 되려면요 현장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원금의 3배 타면 됩니다. 네. 근데 원금의 3배를 타면은 단가가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15% 안쪽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 한번 아까 말씀드린 쇼커버 있죠? 네. 나오면 나와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탈 만한 돈이 없죠. 그리고 확신도 없고요. 그렇죠. 돈은요 시장에서 유동성은 많잖아요. 네. 물론 저기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있는데 돈은 제가 보니 그 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확신만 있다면. 그만큼은 끌어올 만한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디션은 뭐예요? 실적 시즌 돼보세요. 쇼커버 혹은 한국판 IRA 이런 거 약간은 내러티브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실적이 무조건 좋아집니다라는 썸띵이 생겨야지 돈을 끌어와서 뭘 할 텐데. 할 텐데 그 분야의 박사님이 아닌 이상 저는 그 박사가 아니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 아닌 이상에서 여기서 저점에서 사이클을 돌린다라고 어떤 누가 예측할 수 있겠나라는 거. 사실 그럴 거면 다른 거 가고 있는 것들 그냥 거기에다가 차라리 돈을 투자하고 이건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마음의 싸움이거든요. 나의 어떤 멘탈이 얼만큼 컨디션 네. 좀 쉴 수 있겠느냐 이것도 그런 싸움인데 그걸 말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도 나도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했는데 이것도 간대요. 이것도 사고 싶대. 같은 업종이잖아요.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시되 다른 것들 하는 이 자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꼭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금이라기보다는 나의 본진이 지금 많이 들어가 계실 거예요. 본진을 그렇죠. 허물지 않기 위한 일종의 나의 매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공부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이거 안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해보십시오. 한번 조금을 해보시다 보면은요 요 놈이 마음이 바뀌어요.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여기 요만큼 허물어 볼까? 이때는 철옹성 같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언급이 안 될 것 같은 정말 내 미운 우리 새끼 같은 주식이 다른 섹터를 매매를 하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은 이것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번 시즌에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조금 떼가지고 다른 섹터에서 한번 투자해보고 일부를 해보다 보면은 또 마음이 바뀔 수가 그럼요.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지금 물 타는 거는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보시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